안녕하세요. 한국제약 임재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혈액 내의 포도당, 즉 혈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당뇨병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며 이러한 고혈당 및 이에 따른 대사 장애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로 여러 장기의 합병증이 동반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당뇨병의 크게 두 가지, 제1형과 제2형 당뇨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당뇨로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하며 선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아 당뇨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생산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비의존성 또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라고 합니다. 이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제2형 당뇨는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비만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유전자의 결함이나 췌장의 손상, 약물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병력이 없는 여성이 임신한 후 고혈당으로 발전하는 임신 당뇨병을 세 번째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치료받지 않은 전형적인 당뇨병의 증상은 체중 감소, 다뇨증, 다음증, 다식증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면서 포도당이 다량의 물을 끌고 배설되므로 다뇨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몸 안에 수분이 모자라게 되어 갈증이 생기며 물을 많이 마시는 다음증이 동반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게 되어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음식을 많이 먹는 다식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 안의 세포에서는 제대로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체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쇠약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체중이 늘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두통, 피로, 피부에 상처 치유가 지연되는 것, 가려움 등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만성 질병으로 꼽히며 특히 선진국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입마름, 갈증, 두통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당뇨병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성 비케토산성 혼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지만 실제로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혈당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저혈당의 전형적인 증상은 불안, 발한, 떨림, 식욕 증진으로부터 심한 경우에는 착란, 행동변화, 발작, 의식상실, 드물 깨는 뇌손상 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혈관의 손상에 의한 당뇨 합병증으로는 눈, 신장, 신경의 손상이 있으며 이는 당뇨 망막병증, 당뇨 콩팥병증, 그리고 당뇨발을 포함하는 당뇨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당뇨는 뇌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결손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인지 기능의 감소 속도가 1.2에서 1.5배 크게 나타납니다. 췌장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조직과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조직이 함께 있는 소화기관입니다. 췌장 조직 내에서 알알이 박혀있는 것이 마치 섬과 같다고 하여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불리는 내분비 조직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중 베타세포에서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알파세포에서는 인슐린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는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혈당 조절의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는 70에서 140mg dl 사이에서 일정한 수준의 혈당을 유지하게 됩니다. 2021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진료 지침 제7판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정상 혈당이란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 포도당 100mg/dl 미만, 75g 경구 포도당부하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140mg/dl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첫째, 당화혈색소 6.5% 이상 또는 둘째,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 포도당 126mg/dl 이상 또는 셋째, 75g 경구 포도당부하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200mg/dl 이상 또는 넷째,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즉 당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 포도당 200mg/dl 이상일 때
4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이 해당될 때 진단합니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야 하지만 동시에 시행한 검사에서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바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당뇨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과 당뇨병의 기준이 있고 이 사이에 위치할 때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공복혈당장애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일 때, 내당능장애는 경구 포도당부와 2시간 후 혈당이 140에서 109 사이일 때,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사이에 해당할 때 당뇨병 전 단계라고 진단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정상과 명확히 다르며 곧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전 단계는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3에서 5배는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화혈색소, 글리케이티드 헤모글로빈, HbA1c입니다. 2010년 미국 당뇨병학회부터 DM 진단에 HbA1c가 가장 먼저 추천되었습니다. 최근 2에서 3개월간 혈당 상태 반영하고 공복이 필요하지 않고 단기간의 생활습관 변화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DM 치료의 모니터링에도 주로 이용됨, 보통 3에서 6개월마다 측정 권장하며 1년에 2에서 4회 측정합니다. 반드시 표준화된 A1C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2에서 3개월간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데 이는 RBC 수명이 약 121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DM 합병증과 더욱 밀접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각 수치에 따라 지난 몇 달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복혈당 포도당, 패스팅 플라스마 글루코즈, FPG는 8시간 금식 후 혈당을 확인합니다. 정상에서 FPG는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126 이상이면 DM으로 진단합니다. FPG가 100에서 125 사이일 때 임페어드 패스팅 글루코즈, IPG 공복혈당장애는 진단합니다. 이때 FPG 100에서 109 사이이면 매년 당뇨 검사를 시행하면서 모니터링합니다. FPG 110에서 125이면 바로 경구 당부화 검사를 시행하여 DM에 대한 확진을 해야 합니다. 경구 당부화 검사, 오랄 글루코즈 탈러런스 테스트는 측정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전날 밤부터 금식을 한 후 글루코즈 75G를 약 250에서 300ml의 물과 함께 5분 이내에 투여합니다. 이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현성이 낮아 DM 진단에 흔히 이용되지는 않지만 DM 확진 검사로서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무작위 임의 혈당, 랜덤 플라스마 글루코즈 측정이란 식사와 관계없이 임의 시간에 측정한 혈당입니다. 200 이상이면서 다음 당뇨, 체중 감소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 바로 DM으로 진단합니다. 200 이상이지만 전형적인 당뇨 증상 없을 때는 패스팅 플라스마 글루코즈 측정하여 DM 여부를 확진합니다. 당뇨 환자의 약 30%는 스스로 DM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처음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의 10에서 30%에서 이미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선별검사는 당뇨 진단시 검사와 동일합니다. 즉, HbA1c 공복혈당 경구 당부화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소변 검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40세 이상 혹은 위험인자가 하나라도 있는 30세 이상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당뇨의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체중, 체질량 지수 23kgm2 이상인 경우, 직계 가족, 부모, 형제, 자매에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공복혈당장애나 내당능장애의 과거력, 임신 당뇨병이나 4kg 이상의 거대한 출산력이 있거나, 고혈압 140/90 이상이거나 고혈압 약제를 복용 중인 경우, HDL 콜레스테롤 35 미만 또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250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의심되는 경우나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등의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경우, 당뇨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도 매년 당뇨 선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공복혈당 포도당 당화혈색소,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시행하며 당뇨 확진을 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2형 당뇨병,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한 당뇨병, 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과 점진적인 인슐린 분비 결함으로 발생한 당뇨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세혈관 및 대혈관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위형 당뇨병 성인에게서 일반적인 혈당 조절 목표는 당화혈 색소 6.5% 미만이며, 1형 당뇨병 성인에게서 일반적인 혈당 조절 목표는 당화혈 색소 7.0% 미만입니다. 혈당 조절 목표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건, 기대 영역, 동반 질환의 중증도 혹은 저혈당 위험도에 따라 개별화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만성 질병으로 꼽히며 특히 선진국일수록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와 함께 식사 관리, 체중 조절, 운동 등의 생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만성적인 당뇨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당뇨의 진단과 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